영상입니다.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멀미가 나듯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두 가지 증상이 제가 공황장애를 알아차리는데 가장 큰 시그널이 되었었는데요. 혹시 일상 속에서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데 내가 공황장애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공황장애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심전도 검사랑 약간 규모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펫CT를 찍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의학과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 증상은 계속되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증상을 해결할지는 모르겠고 라는 어려움 속에서 약간 시간과 검사 비용을 많이 날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펫CT랑 심전도 검사 이 두 가지를 받아봤는데 내가 정상이다. 하지만 울렁거림, 메스꺼움, 손땀 저림, 한기가 돈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공황장애라고 자가진단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황장애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이 증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구글에 검색해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4년 동안 실제로 제가 해보고 도움을 얻었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심리 상담을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직 그런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는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면 전문가분과 함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거절감으로 바뀌었을 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어떤 걸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저의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알게 되면 약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알게 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하거나 대처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인지행동 치료를 활용해서 내가 정말 두려움을 느낄 상황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가치가 혹시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심리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올바른 생각, 상황에서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약간 꺼리낌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인식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용인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도 저도 실제로 병원에 갈 때 그냥 병원 갔다 올게요 하고 연차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점심시간에 갔다 온다든지 했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되게 감성적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약간 인테리어도 되게 따뜻하고 선생님들도 되게 다정다감하게 잘 들어주셔서 사실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을 때 2주치의 약을 받고 30분 정도의 상담과 간단한 검사 그리고 요즘에 약을 복용했을 때 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보통 한 번에 2만 원에서 4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갔다 오다 보니까 한 달에 크게 돈이 많이 나가 봐야 8만 원 정도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상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초반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조금 평점 같은 거, 네이버에도 이런 평점들이 있거든요. 평점을 보시고 정신의학과를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첫 방문 때는 간단한 검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척도 검사나 요즘에 내 불안도가 어떤지 이런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약물 또한 내 몸에 맞는 걸 진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매일 먹는 약과 그리고 비상시에 먹는 약을 먹었었는데, 실제로 간호사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뇌 수술이나 혈관 수술을 했던 환자들에게 복용하는 약을 활용을 해서 주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뇌에서 갑자기 빠르게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했을 때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2년 반 정도를 꾸준히 복용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금 안정적인 심박수나 호흡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큰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약을 받아오셔서 꾸준히 복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저는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고 싶기도 한데 바로 산책이에요. 산책? 약간 둘레길 걷는 이런 건가?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뭐 둘레길 등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출근하기 전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을 하나 더 앞에서 내린다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한 10분 정도 걷는다든지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걷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구경하거나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연습, 마음 근력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점심에 산책을 간단히 한다라고 했을 때 오전에 팀장님이 했던 그 말이 어떤 뜻이었을까? 내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나? 내가 요즘에 좀 일을 대충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 나에 대해 안 좋게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저희 머릿속에 둥둥 떠다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방치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저희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저희의 핵심 두려움을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의 신체는 우리가 위협받는다라고 인지를 해서 뭐 손떨림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꾸준히 하시면은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근데 정말 그런가? 내가 최근에 정말 일을 대충 했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정말 나에게 너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까지 말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인가?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두려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습관화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방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주기, 손이 저린다든지 이런 강도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삶, 내가 이런 증상을 느끼기 전의 삶, 아, 맞다, 이랬지. 나는 보통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었지. 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안정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상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지만 나에게 더 좋은
자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